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과 일본의 경기지표 부진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맞물리며 일제히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며 한국의 대중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마리아노 로우이 스페인 총리가 채권단의 정부 지출 삭감 요구에 구체적인 삭감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와 소비 등 5개 분야에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 추가 경기 부양책을 10일 내놨습니다. 올해 부도를 맞은 자영업자 중 절반 가까이가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집중 분석해볼 내용은요.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 대상 편의점과 하나로마트도 포함되어져야 한다. 또 아니다. 지금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두 입장의 차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각각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머니24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서한한 기자.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에서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경제지표 부진이 차익 매물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장 전에 나온 중국의 8월 수출 실적 2.7% 성장에 그치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일본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속보치에 비해 절반 수준인 0.7%로 하향 조정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0.39% 하락한 13,254.68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중 한때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3% 하락한 3,104.02,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 역시 전 거래일에 비해 0.62% 낮은 1,429.08로 기록했습니다.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3차 양적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3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자드 캐피탈의 아트 호건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연준이 국제매입 프로그램과 같은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을 오히려 깜짝 이벤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있을 다양한 이벤트들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지는지를 보고 난 후에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종목별로는 AIG가 정부의 보유 지분이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하락했지만 거래 후반 상승 반전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0.6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술주들은 오늘 뉴욕 증시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인텔은 모건 스탠리가 3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마자 0.02%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이폰 5 공개를 앞두고 상승하던 애플 역시 장중 한때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결국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2.64% 하락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회사가 내년 10월까지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87%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로 안정화기구 합헌 여부 판결과 네덜란드 총선이 앞둔 그런 영향이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 역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리오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의 무제한도 국채 매입 발언 효과가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0.22% 낮은 271.69의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의 푸시 100 지수는 전일보다 0.03% 낮은 5,790.2, 프랑스의 깍크 40 지수 역시 0.37% 내린 3,506.0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30지수 역시 지난 주말보다 0.01% 떨어진 7,21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12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 안정화 기구인 ESM의 합헌 여부를 판결하는 데다가 오는 12일과 13일 FOMC 정례회의가 열려서 양적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관망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주가가 2에서 3%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이익 실현 매물도 나왔으며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래가 지속돼서 하락폭은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실망스러운 수치를 기록한 것도 유럽 증시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FOMC 회의와 함께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 안정화 기구 ESM의 합헌 여부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대에 머물며 대중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센터와 11개 IB들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9%로 올 들어 처음으로 7%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 수출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미 연준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12센트 오른 배럴당 96.5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방침에도 미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노 로이 스페인 총리가 정부 지출 삭감하라는 채권 기관의 요구에 긴급 구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로이 총리는 구체적인 삭감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가 건드리지 않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연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스페인에 대한 유로존의 10월 자금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는 백화점 매출까지 감소하는 등 내수 시장이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6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추석 특수를 기대했던 내수 경기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영향을 덜 받는 백화점마저 매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백화점의 지난달 매출이 6.1% 감소하면서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 심화, 유럽발 경제위기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내수가 실종되고 있는 겁니다. 8월 기름값 고공행진에 휘발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어들었고 국산차 내수 판매도 24.9%나 감소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0일 경제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경기부양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5조 9천억 원, 올해만 4조 6천억 원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자동차 등 개별 소비세와 근로소득 원천 징세세액을 인하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16% 끌어올리고 내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채 등의 발행 없이 사용 가능한 자금을 동원키로 한 만큼 재정 수지는 0.11%포인트 악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올해 부도를 맞은 개인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중 부도 개인 사업자는 총 237명으로 이 중 베이비붐 세대는 43.9%인 104명이었습니다. 이들 계층이 부도가 많은 것은 창업이 진입장벽과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과 유가의 영향으로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태풍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농산물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5개월 만에 반등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도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카드의 리볼빙 서비스 의무 가입 정책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객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론의 문매가 이어지자 시티카드가 뒤늦게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 이 씨는 올 초 새로 가입한 시티카드가 리볼빙 카드라는 점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가입 당시 리볼빙 약관에 체크를 안 했는데도 카드 모집인이 임의로 체크했던 겁니다. 금리가 적용이 돼서 추가 금액이 나오긴 했죠. 최저 금액만 지불을 했으니까. 직장인 김모 씨도 지난달 연체 금액을 결제하려고 봤더니 연체 금액보다 3만 원이나 더 청구됐습니다. 카드 신청과 함께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됐던 겁니다. 그동안 시티카드는 리볼빙 서비스 의무 가입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면서 불안전 판매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 굳이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편법 영업을 자행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반감만 해왔습니다.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물고서 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 자체가 적절하냐 안 하냐를 저희들이 감독 당국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고객들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티카드는 상품을 이원화해 리볼빙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전 피해 고객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당분간 비판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논란이 아직 식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기존의 둘째, 넷째 주 일요일 강제 휴무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마트와 그다음에 골목의 편의점까지 강제 휴무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로마트 유통기획팀의 김태룡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정치권에서 하나로마트와 골목 상권을 장악한 24시간 편의점을 규제해야 된다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은 물론 이제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중소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 같은 주장에 앞서서 전제돼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FTA 등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과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농업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농업인들에게서는 농산물의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해졌습니다. 농산물 판매 감소는 곧바로 농업인 소득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로마트가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생산 농업인이 조합원인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농업인 판로 확보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전문 매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에서 법으로 농협의 농산물 판매를 의무화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하나로마트를 규제해서 농산물 판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면 농업인은 물론 농민단체로부터 농협에 대해서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로마트가 농업인을 위해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놓고 중소상인을 위협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와 같이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기 하나로마트에서는 수입된 농산물을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계시는지요? 취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 하고 있죠. 예. 수산물 중에서 수산물이요. 국내에서 수급이 안 되고 예, 예. 생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 수입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것은 국내 우리 수산 농가에서 어업인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일정 물량, 적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농산물은 수입한 것을 판매하지 않고 수산물 일부 수산물 품목을 중에서 수입해서 그렇게 판매하고 우리-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조달이 안 되는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지금 하나로마트에서도 그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로마트를 가보면 거의 절반 이상의 매장을 공산품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공산품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예. 농산물 취급 비중이 전체 하나로마트 취급 비중이 51%입니다. 절반 이상을 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지역 농축기업 하나로마트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산지와 인접한 농촌형 하나로마트는 그런 부분에서 자가 소비,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이나 그 지역에서 자가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그런 산지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농촌 지역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한 역할을 하면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소비자는 자가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구매보다는 생필품 구매를 선호해서 전체 하나로마트의 농산물 취급 비중이 낮게 보이는 것이고 어쩌면 농산물 판매가 많아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고객의 권익 차원에서 이제 공산품도 생필품 중심으로 이제 판매를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사실 공산품은 여타의 대형마트보다 조금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농산물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산품이 저희들은 우리는 주력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농산물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요. 예. 농산물 부분은 지난 과거에 한 10년 전을 보면은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공산품 가격은요. 석유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전문 매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공산품 가격이 타에도 비싸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하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보다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전문 매장으로 육성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가 나갈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팀장님 그 51% 이제 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뭐 51% 룰을 적용을 받으면서 하나로마트가 반사이익을 좀 얻었다는 시장의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같은 결정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예. 농산물 취급 비중이 전체의 51%가 넘으면 우리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에 있는 대형마트를 비해서 어떤 마트라도 의무 휴무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가 시장 개방의 최대 피해자인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 국내 소매 유통 매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아달라는 뜻을 법에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농협 하나로마트가 상대적으로 다른 마트에 비해 우리 농산물 매출 비중이 훨씬 높고요. 예. 그래서 농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 되는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자, 팀장님, 참고로요. 지금 그 하나로마트에서요. 네. 농수산물 취급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요, 정확히요? 저희들 농산물 취급 비중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11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예. 농협 전체 농산물 하나로마트 전체 평균 농산물 취급 비중은요. 51.4%입니다. 51.4%요. 예, 그러니까 예. 51%를 0.4% 넘었으면서 그렇습니다. 적용을 받는군요. 그거는 예. 이 농촌 지역이 우리가 하나로마트가요. 예. 단지 농촌에도 많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예. 단데 그거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요. 예. 도시 지역의 하나로마트를 놓고 보면요. 56%를 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예. 또 그 좀 시각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예. 사실 이제 농수산물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요. 지금 예. 이제 그 의무 휴무를 이렇게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이유가 재래시장의 상권 보호거든요. 근데 예. 재래시장에 가보면 뭐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네. 제일 많이 취급하는 품목이 사실 농수산물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하나로마트가 보다 많은 여타 대형마트에 비해서 농수산물을 많이 팔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의 농수산물 중심으로 하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그러한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런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재래시장에서 우리 예. 농협이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재래시장이 우리 농산물을 충분하게 판매를 해주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입 농산물이 우리는 쉽게 어디서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장이든 마트든 다 구할 수가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전통 재래시장에서 기반이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잘 팔아주면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수입 농산물만 저희들은 취급을 안 하지만은 예, 그러면 일반 재래식 시장들은 예. 수입 농산물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면 좋겠고요. 그러기 예, 예.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 차원에서. 그러면 재래시장이 조금 그 고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스템도 갖추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산 농산품을 많이 판매를 한다면은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익을 공유할 생각은 있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요 얼마 예. 전에요 중소상공인 이런 이제 상공인과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해서요 예,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인 또 농협 중소슈퍼로 이어지는 직거래 공급망을 구축해가지고요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중소슈퍼에다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그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예. 중소상인과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지금은 표명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서 아직 국산 우리 농수산품을 충분히 원활하게 예, 예.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반을 그런 갖추지 노력을 하겠다는 못했기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하나로마트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한 시민단체는 이제 51% 조항을 검증하고 삭제하는 개정을 제안하겠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51% 조항이 사라진다면은 우리 농민들 어떤 타격을 입으시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뭐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됐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취지는 동의하시고요. 예. 예, 그런 시민단체 주장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이제 51% 예외장이 없어지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판매 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직접적인 농업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마트 영업 규제 때요. 예. 농산물 주산지에서 유통기간이 짧은 채소류의 판로 감소로 인해 가지고 출하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예. 또 참외 등 주출하기 농산물 주 성출하기 때 농산물의 산지 공판장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산지에서 나왔습니다. 예. 또 그 최근 한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요. 대형마트의 규제를 시행하면서 51% 예외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하나로마트를 피해서 모든 마트가 의무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에 농촌 산지 유통 조직의 피해가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농민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예. 단 또 하나 이런 겁니다. 51% 예외 조항을 삭제하면 우리가 뭐 잘 아시지만 경제 사회적인 약자인 농업인들의 역차별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보고요. 또 특히 농협 입장에서 보면요. 법으로 농협의 농산물 판매를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51% 예외 조항을 삭제해가지고 무조건 매장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신중한 고민과 그다음에 체계적인 좀 그렇습니다. 예, 분석에 그리고요, 접근돼야 또 하나 되겠다는 말씀드리면 얘기신 것 경제사업 같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농협 사업 구조 개편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가 또 퇴색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오늘 저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요. 그 하나로마트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하나로마트의 입장을 하나로마트 유통기획팀의 김태룡 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전국유통 상인연합회 인태현 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태현입니다.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지금 대형 유통업체 쪽에서는 의무 휴업을 취소해달라라는 뭐 소송과 주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좀 쇼핑하기 불편하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의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예, 실제로 최근에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한 74% 정도의 시민이 의무 휴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단지 자신들을 상품의 소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경제 균형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생존권, 그리고 저민주도의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존재해야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한다고 시민들이 인정한 것이죠.
네,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납품업체나 입점업체들이 대형 마트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얼마 전에 공정위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불공정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백지 계약서를 강요해서 사실상 납품업체들을 쥐어짜고 또 납품업체들의 조건을 악화시킨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은 10년 전에 비해서 반이 줄어드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형마트가 비대했을 때 예. 질적으로 좋은 직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드러났습니다. 어떤 고용 여건이라든가 그런 납품업체의 관계를 바로 잡게 되면 그 부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자체 내에서의 그런 노동시장의 구조라는 것들은 예. 지금 재래시장을 파괴해서 그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의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인 조건을 좋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명이 난 거죠, 지금. 네, 회장님.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논란이기는 한데 최근에 와서 또 이제 더 논란에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골목의 편의점과 하나로마트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지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이제 더 논란의 부채질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24시간 편의점하고는 좀 양태가 틀립니다. 예. 사실은 원래는 SSM으로 진출을 했던 가게들이 그것이 계속 규제를 받게 되자 사실은 편의점을 가장한 슈퍼형 편의점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위장을 하고서 피해가려고 하는 규제를 그런 편의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회장님 저 편의점을 앞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한다는 데에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요? 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대형 유통재벌이 하는 것들은요. 예. 저녁 의무유업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데 문제가 예. 제 회장님 제가 자세하게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영업 면적을 두고 기준을 정하는 것 같은데 예. 편의점의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직영이 아니라 사실은 은퇴자들이 퇴직금 털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생계형 편의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단지 이제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두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예, 저희는 은퇴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개인 편의점, 지금 하고 있는 편의점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SSM을 가지고 사실은 편의점을 위장한 슈퍼형 편의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직영점이라기보다는 태반이 사실은 직영점을 가장한 지배적인 어떤 형태의 시장들 예. 이것들을 막기 근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얘기하는 발의된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업 면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 특히 예.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아무래도 땅값이 싼 데는 영업 면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이제 하나로마트 조금 전에 혹시 전화 연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사회적 약자인 이제 농어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농협도 대규모 자본의 진입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골목 상권과 다를 것이 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하나로마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대규모 자본이 돼버렸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존재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의미가 퇴색했고요. 하나로마트가 51%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로비를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예. 사실 농축산물의 판매 상품 자체의 기준도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예. 1차 상품이나 예. 또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기준도 모호하고 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수입 농산물도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로마트나 이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유통 과정도 한 30% 정도의 농협마트는 10% 미만만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회장님.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이들이 의무 휴무제를 한다고 해서
대형마트의 어떤 휴무제 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농민의 그 판로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입니다. 예. 어차피 전통시장도 그 막강한 판로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의무휴무제를 진행해 보니까 의무휴무제가 진행되는 동안 전통시장의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농축산업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공공성을 내세운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유통의 어떤 산업적인 균형 이런 공공성에도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 뉴스 좀 전하고 다시 전화 연결해도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뉴욕 증시는 중국과 일본의 경기지표 부진,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맞물리며 일제히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며 한국의 대중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의 자금 지원을 벌이고 있는 국외 채권단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안 시행 여부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와 소비 등 5개 분야의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 추가 경기 부양책을 10일 내놨습니다. 올해 부도를 맞은 자업자 중 절반 가까이가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뉴욕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경기지표 기준으로 0.39% 내린 13,254.6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는 0.61% 내린 1,429.31, 나스닥 지수는 1.03% 내린 3,104.02로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의 무제한 국채 매입 발언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던 유럽 증시도 혼조세가 이어지며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대에 머물면서 대중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센터와 11개 IB들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9%로 올 들어 처음으로 7%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 수출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석유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12센트 오른 배럴당 96.5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방침에도 미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의 국외 채권단인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안 실행 여부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만찬 자리에서 그리스의 정책 실행 의지에 의문을 보였다고 관련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3개월마다 트로이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월에는 약 315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백화점 매출까지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6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특수를 기대했던 내수 경기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영향을 덜 받는 백화점마저 매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백화점의 지난달 매출이 6.1% 감소하면서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 심화, 유럽발 경제위기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내수가 실종되고 있는 겁니다. 8월 기름값 고공행진에 휘발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어들었고 국산차 내수 판매도 24.9%나 감소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0일 경제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경기부양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5조 9천억 원, 올해만 4조 6천억 원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자동차 등 개별 소비세와 근로소득 원천 증세세액을 인하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16% 끌어올리고 내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채 등의 발행 없이 사용 가능한 자금을 동원키로 한 만큼 재정 수지는 0.11%포인트 악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엠머니 서하나입니다. 네, 올해 부도를 맞은 개인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중 부도 개인 사업자는 총 237명으로 이 중 베이비붐 세대는 43.9%인 104명이었습니다. 이들 계층의 부도가 많은 것은 창업이 진입장벽과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과 유가의 영향으로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태풍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농산물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5개월 만에 반등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도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승용차에 붙은 개별 소비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부진한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이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반떼의 경우 32만 5천 원, 소나타는 48만 원, 그랜저는 57만 1천 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최근 부진한 자동차 판매 실적 회복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값이 부담스러워 구매를 미뤄왔던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에 나설 것이란 판단입니다. 최근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인하했을 때도 그해 6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월 대비 각각 9.6%, 23.2%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가격 할인폭이 적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하 효과는 수요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일정 수준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도에 당시 이제 수요가 침체했던 상황에서 폐차 보조금의 효과와 더불어서 시행했었던 소비세율 인하의 어떤 영향에 비해서는 다소간 제한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굳이 신규 수요 창출이 아니더라도 차량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엠머니 이나연입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현금 서비스 등 카드로 대출받은 사람 중 88.1%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카드 대출은 대출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부실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휴렛패커드가 앞으로 2년 내에 총 2,9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0명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편 코닥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잇따라 감원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감원 바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티카드의 리볼빙 서비스 의무 가입 정책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객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론의 문매가 이어지자 시티카드가 뒤늦게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 이 씨는 올 초 새로 가입한 시티카드가 리볼빙 카드라는 점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가입 당시 리볼빙 약관에 체크를 안 했는데도 카드 모집인이 임의로 체크했던 겁니다. 근데 금리가 적용이 돼서 추가 금액이 나오긴 했죠. 최저 금액만 지불을 했으니까. 직장인 김모 씨도 지난달 연체 금액을 결제하려고 봤더니 연체 금액보다 3만 원이나 더 청구됐습니다. 카드 신청과 함께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됐던 겁니다. 그동안 시티카드는 리볼빙 서비스 의무 가입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면서
불안전 판매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 굳이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편법 영업을 자행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반감만 해왔습니다.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물고서 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 자체가 적절하냐 안 하냐를 저희들이 감독 당국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고객들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티카드는 상품을 이원화해 리볼빙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전 피해 고객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당분간 비판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홍콩을 방문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아시아권 최대 갑부인 리카싱 청쿵 실업 회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홍콩 현지에서 리카싱 회장과 통신 분야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는 이 회장과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동행해 호텔신라나 삼성 에버랜드와의 사업 협력이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LTE 서비스 경쟁이 갈수록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번호 이동을 하면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방법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 간 LTE 고객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현금을 준다며 번호 이동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 LTE의 경우 할부 원금이 85만 원 정도지만 LTE 유구 요금제로 번호 이동을 했을 시 73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결국 실제 결제 금액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LTE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서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계산해보니까 실제로 제품 결제 금액은 한 10만 원 정도여서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지급된 현금은 사실상 위약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중고폰이 새 제품으로 둔갑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뺏고 뺏기는 이 통사들의 제살깎기 경쟁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통신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제재할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엠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다가 말씀을 끊었는데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유통산업인연합회 임태현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침에 출근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래 붙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계속 좀 말씀 이어가도록 하고요. 편의점 업계에서 지금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 편의점도 이번에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지금 98% 이상이 가맹점이고 소상공인이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서민들도 많은데 영업시간 제한 두는 거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편의점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데요. 예. 기존에 하고 있는 편의점들을 우리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본래적 의미의 지금 편의점과 다른 형태의 편의점을 대기업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 뭐냐면은 슈퍼마켓이라고 SSM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지탄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변형 SSM으로 등장한 게 사실은 지금 대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슈퍼형 편의점이에요. 예. SSM을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니까 대기업에서 이것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하면서 이건 개인 기업이다 라고 위장을 하는 위장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직영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또 법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런 거 저런 게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편의점이라는 형태로 지금 규제를 안 받으려고 내놨는데 사실상 내용이 SSM이 하고 있는 품목을 하는 그런 슈퍼형 편의점으로 등장을 시켰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장 편의점이다 해가지고 새로 등장하는 슈퍼형 위장 편의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98%의 어려운 생계형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그 또 발의된 법안을 피해 나가기 위한 대기업의 꼼수를 또 그렇죠.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개정 법안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회장님 다른 인터뷰에서 재벌에 맞선 중소상인들의 투쟁은 단순한 밥그릇 다툼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의미신지요? 예, 지금 우리 자영업자가 거의 600만 명이 되는데요. 예. 그 600만 자영업자들이 그 일시에 이 붕괴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대형마트에서.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그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이 사회적 일자리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적 일자리가 그 붕괴가 되면은 사실은 이들이 또 한 측면에서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소비시장이 붕괴하는 것이고 이 소비시장의 붕괴는 결국은 제조업이나 이런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붕괴됨으로써 산업에 지대한 재앙을 가져오죠. 예. 그 대한민국 전체의 재앙으로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특히 그 독과점화된 그 유통 환경이 됐을 때 이 전통시장이 무너지거나 중소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소비자의 궁극적인 선택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 독점적인 기업 서너 개가 그 담합을 통해서 가격 물가 인상을 주도할 것이고 결국 이것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갈 겁니다. 예, 회장님. 예, 예. 그 취지를 잘 저희가 이해했고요. 예.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논란, 이런 논란을 만든 상황이 사실은 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형마트 입점이 포화돼 있고요. 예.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과도한 시장 진입이 결국 이러한 환경과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간단하게 해결책을 한 1분 정도 안에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 국가하고 비교하면 평균 그 한 2배 이상이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농촌이나 노동 현장에서 구조조정당한 수많은 노동력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은 그 산업구조의 개선을 해야만 그래서 그 자영업 시장이 아닌 곳에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구조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중소상인들이 있는 이 자영업 구조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면서 이 산업 인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 산업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국유통산업인연합회 임태현 회장과 함께요. 대형마트의 영업 구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해봤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이제 모두 마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사실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다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요. 이제 개개인의 권익도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모든 사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중심의 정책들을 아무 생각 없이 깊은 고민 없이 쏟아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다시 좋은 소식 모아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